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굴 보니까 좀 많이 반가운데요. 우리가 한 3개월, 2개월 막 지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봄에 만났는데 이제 또 한여름에 만났죠. 여러분들 뭐 매번 삼순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순환이 오면은 뭔가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고, 공부가 다 돼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눈이 강조를 해왔죠.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여름에 이제 오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제가 보기엔 아마도 이 책 같은 경우에 이제 민사소송법 어떻게 보면은 4월 달에 봤을 때는 이 정도 뭐 별거 아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이제 여름에 보니까 이 책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 이제 여러분들 그렇죠. 아마도 처음 동차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힘이 넘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테고 지금 기득권으로 1년 동안 달려오신 분들은 이걸 또 언제 다 하나 이렇게 좀 많이 답답해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매번 그렇습니다. 매번 매순환이 시작되고 또 매과목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머리를 많이 비워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뭐 매번 마지막 그 과목의 마지막 날은 뭐 보강이 같은 게 있고 상당히 괴롭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매 과목당 새로운 과목을 시작할 때 좀 마음을 많이 비우고 그렇게 해서 좀 힘을 받도록 하십시오. 오늘 민사소송법은 그래서 양을 상당히 대충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해서 뭐 오늘 당사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 잘 쉬시고 월요일부터 다시 이렇게 힘을 내셔가지고 한 2주 동안 해서 민소법을 끝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민소법을 이번 순환에서는 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민소법이 이 순환에 여름 순환에 과부하로 다가오면은 어떻게 보면 거의 그 다른 과목에 상당히 민폐를 주기 때문에 민소법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축소시킬 겁니다. 더 나가지 않겠고 그래서 범위를 줄이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오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양이 뭐 작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 기웁니다. 우리 매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죠? 양이 작지를 않고 대신 제가 사안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들어갈 시간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스스로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제가 판례집을 찾는다든가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겠고 이 책에 나와 있는 한에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합격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합격의 그 지름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을 좀 가볍게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멘탈 싸움이에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를 다 열심히 해놓고 어떤 분들은 제풀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제를 뭐 당사자 낸다고 했으니까 뭐 모르는 문제 나오겠나 했는데 어라 이거 뭐 모르는 판례 뭐 이게 나오고 이거 뭐 엿먹으라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공부를 근본적으로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러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정말 안 된다고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은 항상 기출문제라고 그랬어요. 기출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거냐 그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거를 매번 공부할 때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판례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때 바로바로 익혀두시면 돼요. 바로바로 익혀두시면 되고 그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뭐 난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상문제라고 해서 기출문제 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뭐 지난 순환에도 2문제인가 3문제밖에 안 했죠. 그죠? 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 안 넣습니다. 출제 가능 냄새가 나는 것만 넣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익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이걸 보면서 좌절하면서 머리 마비되면서, 나는 이제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매번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안 되면은. 지난순환, 작년, 동차반 때. 내가 모르고 썼는데도 50점이 넘어가더라. 이건 얘기죠.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한 칸 한 칸 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하루 망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까짓 거 몸이 힘들어가지고 일주일 쉬면 어때요? 그렇지만 마음만 무너지지 마십시오. 마음 무너지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부족해도 좌절하지 말고 또 내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2차라고 하는 거는 시험이 어디서 나올 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하루 쉬었다든가 또는 그 2, 3일 내가 감기가 걸려서 몸이 더위를 먹어서 망가졌다든가 이렇게 해서 합격이 좌우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잘 해나가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이 책을 교재와 관련해서 잠깐만 공지를 하겠습니다. 수업 자체는 여러분들 이걸로 나가겠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이시훈 선생님 교과서로 보신 분들은 그걸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셔도 상관없고 이걸 갖다가 판례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판례 원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 포스트잇을 붙인다든가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집처럼 활용을 하셔도 되고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 시험이 나오는 파트가 몇 가운데 안 되잖아요. 몇 가운데 안 돼서 일부러 목차를 내온다든가 우리 시험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하셔도 충분하고 오히려 차고 넘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험도 여러분들 우리 시험이 이제 약간 교과서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곧바로 판례 기록 갖다 놓고 갔다가 드랙 해가지고 내는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여러분들 모르시게 되면 시험장에서 자기가 웬만큼 파워를 갖추지 않고는 답을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삼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잔소리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중간에. 자, 1페이지 문제 해설을 바로 보시면 그래서 기초사실이라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당연히 시험에 판례 사안 자체를 갖다가 그대로 1, 2, 3, 4, 5, 6, 7 그대로 판례 사안에 놓고 사람 이름만 살짝 갑을 병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그리고 판례에 사실관계 나온 거를 그대로 넣었을 뿐이에요. 그죠? 자, 근데 빨리 읽어가 보겠습니다. 요 사안 자체는 상당히 시험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법리 자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당사자 사망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우리 시험이라든가 사법시험 여지 없죠. 여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송 수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와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길 바라요. 빨리 봅니다. 사안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지만 우리 시험 같은 경우 바로 그냥 이렇게 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잘 파악하십시오. 원고 갑은 망소의 3의 처로서 2012년 6월 10일 날 사망했다. 상속인들로서 아들인 원고을, 원고병이 있다. 갑도, 을도, 병도 다 원고네요. 그리고 갑이 엄마고요. 그죠? 아버지가 죽었고 이런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갑도 이제 사망한 그런 경우네요. 상속인이고. 결국은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원고다. 근데 갑이 사망을 해서 을과 병이 갑을 상속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밑에 읽어보면 조금 더 나와요. 법무법인 정은 2012년 6월 21일 원고 갑을 원고 중 한 명으로 기재한 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했고 그 부분 그 소장 부분이 이제 송달됐다. 3. 뭐 증거들이 쭉 나옵니다. 소송 오임장의 오임인 목록에 원고 갑의 성명이 수임인의 이제 정의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 갑의 성명 뒤에는 목도장 인형 날인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조금 더 읽어보면 나오지만 원고 갑이 소송 대리인 정한테 소송 위임을 했다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뒤에 이제 설문도 다 그 다음에 4번 원고 을은 자신과 원고 갑의 주민등록 원고 을이 원고 엄마의 그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법무법인은 정에게 전달을 했고 또 초본은 이제 증거로 제출됐어요. 자, 1심 법원이 2013년 5월 30일 피고로 하여금 원고 갑에게 얼마, 원고 을에게 얼마, 원고 병에게 얼마 이렇게 해서 일부 승소 판결을 해줬다. 자, 그 다음에 법무법인 무가 다시 나오네요. 무는 원고 을와 원고 병으로부터 원고 갑, 원고 을, 원고 병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심 우임, 소송 우임을 받아서 원고 갑, 원고 을, 원고 병 명의로 이미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불복해서 항소했으며 피고 또한 원고 갑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해서 항소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무. 자, 무가 항소심 소송 오인을 받은 다른 법무법인이죠. 항소심 계속 중 2013년 9월 30일 원고 갑이 2012년 6월 11일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속인인 원고 을, 원고 병에 의한 소송 절차의 수계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소송 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번, 2번 쭉 나온 거 이게 도대체 뭐 6번, 7번 읽을 때까지도 이게 무슨 사실이야? 라는 게 거의 안 나타나죠.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문제. 이럴 때는 문제 같은 경우 맨 마지막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항상 힌트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도 그런 것들, 막 사실관계가 복잡할 때는 바로 설문이 뭘 묻고 있는지를 바로 찾아가시면 빨리 접근할 수가 있어요. 스킬입니다. 판례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 항소심 법원의 심리 결과 원고 갑은 2012년 6월 7일 원고 을 병과 함께 법무부인 정에게 소송 오임을 한 다음 다 정리해 줬습니다. 2012년 6월 11일 사망하고 정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법무부인은 이제 갑이 엄마가 죽은 상태인 걸 모르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관계를 이렇게 확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밝혀졌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갑이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원고 갑의 소는 부적합하다고 봐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갑의 소를 각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형식적으로만 보면 뭡니까? 지금 재소전 사망입니다. 그죠? 갑이 자, 결국은 소송 위임을 한 다음에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소가 제기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소전 사망과 관련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동안 쭉 들어가 있던 건 뭡니까? 당사자 표시 정정이죠. 현실적으로 여기 당사자 확정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의 판결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죠? 강가를 했을 때. 근데 사망 사실을 알아가지고 표시 정정을 해주면 소가 적법해지죠. 이거는 부적법한 거고. 그러면서 당연 무효의 판결입니다. 근데 이거하고는 조금 지금 구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재소전 사망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논의가 지금까지 판례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피고를 중심으로 해왔어요. 그죠? 피고를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데
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고입니다. 원고기 때문에 얘가 재소전 사망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뭐가? 얘가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재소전 사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당사자의 사망 같은 경우에는 소송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소송 대리인 정이 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 완전히 적법한 소로 바뀝니다. 완전히 적법한 소로 바뀌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상태도 그랬지만 을병 상속인들의 소송 대리인이고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제부터는 완전히 소가 적법하고 또 법원이 판결을 내렸을 때 상속인 을병한테 효력이 미치는 정당한 판결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소송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이제 소송 절차의 중단 수기가 문제입니다. 1심 판결이 판결 정본이 송달되면 상소 제기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간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항소기간이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 원고 측에서 사망을 할 때는 보통 변호사가 낀다고 했을 때 이 소송 대리권 문제가 있고 결국은 당사자 사망이 결국은 소송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논의 구조가 싹 바뀝니다. 피고 쪽하고는. 이 재소전 사망에서 피고 측에 소송 대리인이 있을 구조가 안 나오죠.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안 나오고 그렇지만 원고 같은 경우에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요 재미난 것이 우리 지금 판례에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짜 같은 경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항상 언제 제소가 됐는지 송달이 됐는지 기본적으로 그걸 파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에 이제 조금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은 그래서 항소심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를 했습니다. 소가 부적법하다고 해가지고 이때 우리 문제가 이 소가 적법한지 또 상속인 을병이 갑에 대한 소송 절차를 수개할 수가 있겠는지 그 결론과 근거를 간단히 기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로 넘어가십시오. 사실관계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길지만 복잡하지도 않죠. 근데 길지만 답안은 상당히 간단하죠. 그냥 고민 안 하고 판례 갖다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근거 우리 그냥 관련 판례로 바로 가죠. 그래서 제가 시험을 낸 부분은 바로 1번입니다. 당사자가 관련 판례를 보세요.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 위임을 한 후에 소 제기 전에 사망했는데 소송 대리인이 이를 모르고서 사망한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해서 소를 제기했어요. 소 제기가 적법한지 상속인들이 소송 절차를 수개해야 하는지 여부. 자 보십시오. 1번 당사자 사망은 소송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소송 위임을 한 후에 소 제기 전 사망을 했는데 소송 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했어요. 즉 사망자로 표시해서 소를 제기했다면 소의 제기는 적법하다. 그리고 이러한 소 제기 효과는 상속인들한테 그들의 효력이 미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33조 1항이 유추 적용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소송 절차 중단 수개 문제가 유추 적용이 돼서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233조 이거는 뭡니까? 소송 계속 후에 사망을 했을 때 소송 절차 중단 수개가 233조 1항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제소 전 사망인데도 이게 233조가 적용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가타부타 얘기가 별 없네요. 그 논고 자체는 별로 없으면서 233조 1항이 유추 적용돼서 상속인들이 소송 절차를 수개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판례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233조 1항의 구조가 어떤 건지. 결국은 여러분들 뭡니까?
소송 절차의 중단 수계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은 당사자 사망